코로나19로 자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숲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푸른 숲 조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건강하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산림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산림지킴이 박종호 산림청장과 함께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산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가깝게 숲과 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숲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박종호 산림청장 모시고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산림청 하면 말 그대로 산림을 관리하는 곳이다 싶긴 합니다. 그러면 나무만 심는 곳인가라는 또 의문도 드는데 산림청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산에 나무 심고 가꾸고 그걸 이제 목재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산림 재해, 대표적인 게 산불, 산사태, 또 병해충 방제 같은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또 생겼을 때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은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 보면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산불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을철에 산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가을철 산불이 보통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하고 있는데 10년 평균 보면 한 27건 정도 나오고 근데 올해는 벌써 그것보다 한 40% 이상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대형화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약하고 아직도 산은 이렇게 낙엽은 졌지만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자꾸 이제 기후 변화 따라서 이제 대형화되는 것도 이제 전에는 봄철 산불만 대형화되는데 네. 특히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까지죠. 그러니까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산불 대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네요. 산불 대책본부를 저희 중앙에서 구성돼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소속기관에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으로만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현장의 산불 감시들한테 첨단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찾아내고 또 이렇게 산불이 이제 입산자 실화가 전체적으로 44%거든요. 전체 네네. 산불 중에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고. 그래서 이제 예방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산불은 안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 장비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11월은 상당히 특별하고 중요한 한 달입니다. 1995년부터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심는 정책이 아니라 가꾸는 정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황폐한 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서부터 나무 심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이제 가꿔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IMF 때 이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꿀 시기가 돼서 심은 나무들을 가꿔줘야만 흔히 말해서 속가배기를 해줘야만 경제적 가치가 통직하고 굵은 나무들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속가배기라는 거는 옆에 있는 나무들 중에 좀 덜한 애들을 뽑아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제 3,000분을 심었다 그러면은 네. 궁극적으로 벌채할 수 있는 거는 500분인데요. 중간에 이제 10년에 한 번씩 가지가 너무 많이 나거나 네. 큰데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나무로 해야 돼요. 멀쩡한 나무 베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옆에 애들을 또 베어줘야 다른 게 잘 큰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당연히 벌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이 탄소 저장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무가 다 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기 몸에 저장하는 게 나무가 크는 건데 지금 나무가 더 안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솎아줘야 되는 거죠. 솎아서 그 나무를 쓰고 그 있는들이 또 부피 생장이나 수고 생장을 해가지고 해야 돼서
50년 된 생들 이런 거는 배줘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숲에 빛이 들어가면 그 훨씬 생물 다양성이 많아져요. 숲을 가꾸는 거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죠. 미래목이라고 해서 미래목을 남기고 그 미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걸 배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능인들이 그런 작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K-포레스트라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예.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이제 팬데믹 상황하고 또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저희 K-포레스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K-포레스트 추진 계획은 이제 기본적으로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그런 비전 하에서 4대 뉴 노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지털 비대면 기술을 우리 산림 분야에서 도입하는 거라든가 저성장 시대의 그 산림 산업의 어떤 활력을 촉진하는 거라든가 또 임업인의 어떤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화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어떻게 해서 넷제로에 산림 분야가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이 K-포레스트 추진 계획의 핵심입니다. 임업인들에 대한 정책, 임업직불제도 뭐 준비를 하고 계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산에 우리 가시면 3분의 2가 개인산이에요. 산에 가실 때 내가 지금 다른 분의 산을 내가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를 예. 저희가 어쩌면 예, 근데 이제 농업 분야나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공익적이다 해서 그렇죠. 직불제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산림 분야는 생산 활동도 못 해요. 환경 공익 기능 때문에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사유권을 행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더군다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서 그거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럼 우리 산은 여태까지 규제만 해놓고 아무 보상도 안 해주느냐 해서 그 공익직불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은 저희들도 이제 그걸 검토를 해야 돼서 지금 국회에다가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하셔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산에 가실 때 내가 이게 공짜로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사유재산을 내가 이렇게 공짜로 쓰고 네. 이용하고 있거나 해서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산림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 산림총회가 내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열리게 되나요? 유엔이 주최하는 세계 산림 올림픽이라고 보면 됩니다. 6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4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치를 했고요. 6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유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젠다를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데 국제적으로 뭐 한류니 뭐 이런 것들 K-팝이니 여러 가지 네네네. 인정을 받는데 우리 산림 분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 네. 산림 녹화 성공 사례하고 산불 예방 진화 시스템은 금년에도 유엔에서 그 FAO에서 한국의 그런 평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해서 그 이 세계 산림총회를 통해서 널리 이렇게 알려서 우리가 K-팝, K-한류 중에 우리 산림 분야도 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서 우리 한국이 또 세계 경제 12국가에 걸맞는 국제사회 여러 가지 산림 분야가 기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널리 알리고 피스 포레스트 이니셔티브라고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라는 데가 이제 접경 지역에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산림도 황폐화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삶에 피폐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산림 복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삶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좀 뭔가 이렇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하는 것들을 산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피스 포레스트 이니셔티브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하나의 큰 아젠다로 해서 세계 산림총회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 들어서 도시 숲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치유 공간으로서의 그 도시 안에 있는 숲을 활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앞으로의 50년은 어쩌갈 거냐. 보니까 이제 벌써 인구가 90%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과거에 뭐 대표적으로 휴양림 같은 데도 숲과 계곡이 있는 산간 오지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또 이제 고령화 시대에 노인분들이 4시간, 5시간씩 차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도시로 이제 숲이 내려와야 된다. 산림 정책이. 그래서 휴양, 치유,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도시의 숲을 만들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있는 숲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만
국민들이 거기에서 삶의 질도 높이고 산림의 환경 공익도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 지역에다가 뭔가 이렇게 산림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얘기해 금방 알아들으니까 유아숲 체험원, 숲류 체험, 유아숲 체험원. 예,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스마트 가든, 네네. 그다음에 뭐 수목원도 저희들이 세종수목원도 최초로 도시명 그렇죠. 얼마 전에 문 열었죠. 그런데 가서 만나는 것들이 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저희들이 인프라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무슨 숲 해설가라든가 숲치유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이런 네네. 다양한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근거나 기반을 마련했죠. 또 요즘은 캠핑하는 분들이 늘면서 캠핑하려고 산을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숲속 야영장을 지금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의 숲속 야영장도 있지만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양림 전체 134개 중에 113개를 우리 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숲속 야영장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별도로 숲속 야영장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그 야영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뭐 한강변에도 네, 뭐 많이 맞아요. 늘어나듯이 그렇죠. 최근에 급격하게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도시 지역에 만드는 그런 휴양림은 숲속 야영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숲에서 행복과 일상을 찾는 그런 국민의 삶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기여하려고 그렇게 숲속 야영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산, 숲 전부 예전부터 좋아하던 곳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치유받고 조금 더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숲치유 지원 사업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자랑해 보시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숲치유 시설이나 휴양 시설이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이제 클로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자가격리 시설 같은 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우리 영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정부나 또 코로나 우울증을 걷는 사람들 위해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 지금 조금 더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2차 유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역할을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장님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나 정책의 디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전 세계 학자나 이런 데서 미국의 초대 산림청장이 핀초라는 분이 얘기한 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산림의 경제 환경적 기능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항상 이용과 보전의 그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저희들이 가장 큰 일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의 63%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목재 자급률은 16%밖에 안 돼요. 84%를 외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을 이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바꾸거나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임업인들 지원하고 임업 직불제하는 부분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도시 지역의 여러 가지 산림 인프라를 만들어서 미래 우리 3만 불 이상의 우리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산림 분야가 도시 지역에서 하겠다는 우리 집 부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숲들. 예. 그다음에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자꾸 지금 뭐 대형 산불도 많아지고 뭐 췌장 장마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안전한 산림,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안전한 산림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산림 분야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 K 한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을 이제 널리 이렇게 알려가지고 우리 뭐 한국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산림 분야가 기여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에서 산과 숲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산림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이 푸른 대한민국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